서울 강동구의 11월 토요일 아침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들이 마지막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34평 아파트 안방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이는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지수 결혼식 가야 하는데 괜찮지? 아내 다혜가 화장대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전직 웨딩 코디네이터답게 다혜는 원래 꾸미는 걸 좋아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던 진한 색 립스틱을 꺼내 들었고 옷장에서 세 벌이나 드레스를 꺼내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에 비상 근무 들어가야 해, 미안. 저는 IT 보안 업체의 팀장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긴급 보안 점검이 잡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살았고 특별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점점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났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제게서 멀리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권태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다혜는 달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에 데이지색 코트를 걸친 그녀의 뒷모습은 경쾌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회사 서버실에서 보안 로그를 점검했습니다. 모니터 너댓 개 앞에 앉아 암호화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일,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숫자와 패턴을 분석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사람의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더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다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볼은 발그레했고 눈빛은 촉촉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좋은 일이 생긴 사람처럼. 왔어.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진짜 예쁘게 꾸몄더라. 신랑도 멋있고. 다혜는 핸드백에서 작은 포장을 꺼냈습니다. 태백떡이었습니다. 하객이 많았어. 꽤 많았지. 고등학교 동참들도 많이 왔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두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또 외출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친구 지아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도윤아, 지수 결혼식 영상 공유할게. 다혜 언니 예쁘게 나하더라. 첨부된 링크를 눌렀습니다. 유튜브 비공개 영상이었습니다. 2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식자 입고부터 시작해서 신부 입장, 서약, 부케 던지기까지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14분 32초쯤 포토존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꽃 장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다혜는 그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다혜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2초 정도의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5번 돌려봤습니다. 다혜의 표정. 남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 친구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친밀한, 더 은밀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차갑고 무거운 것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상을 촬영한 포토그래퍼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지수 블랙하트 민준 웨딩필름이라는 태그로 검색했더니 스튜디오 계정이 나왔습니다.
댓글창에 영상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사람들의 이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계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뱅이 민퍼타그러퍼. 프로필 사진은 카메라를 든 남자. 영상 속 그 남자였습니다. 계정을 눌렀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보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사진. 한남동의 한 카페 내부. 창가 자리에 놓인 커피 2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여자 손목에 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 팔찌. 다혜가 결혼식 날 차고 나갔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혜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3일 전 그녀는 저고 동창이랑 드런치라는 글과 함께 다른 카페 사진을 올렸습니다. 위치 태그는 이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사진 속 카페는 한남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2시 17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직업병이었습니다. 보안 팀장으로 일하면서 익힌 습관 모든 의심스러운 로그는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후 첫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지수 결혼식. 다혜 남자 최민혁 추정와 포토전에서 친밀한 모습. 11월 19일 화요일 다혜 브런치 약속이라 외출. 실제로는 최민혁과 한남동 카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기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다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목요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용 모니터 옆에는 개인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즈라는 이름의 파일. 저는 최민혁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천천히 내렸습니다.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11월 12일 성수동 카페. 11월 15일 이태원 전시회. 11월 19일 한남동 브런치. 그리고 다혜의 계정도 열었습니다. 같은 날짜들을 비교했습니다. 11월 12일 다혜는 헬스장 다녀옴지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사진 속 테이블에는 여자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톱 색깔이 다혜가 그날 바른 것과 같았습니다. 연한 핑크. 11월 15일 다혜는 동생이랑 쇼핑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태원 전시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여자의 코트. 다혜가 소유한 캐멀색 코트와 똑같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다혜가 외출할 때마다 민혁의 SNS에는 비슷한 시간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다혜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충분했습니다. 팔찌, 손톱, 코트, 가방. 저는 엑셀에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대소표. 왼쪽 열에는 다혜의 외출 기록. 오른쪽 열에는 민혁의 SNS 업로드 기록. 가운데 열에는 잃지 않은 단서들. 표를 채워나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윤 씨, 회의 시작합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서랍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외식하자. 갑자기. 다혜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요즘 우리 대화도 별로 안 했잖아. 아, 그게 오늘 언니랑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 그냥 저녁 먹기로 했어? 미안, 다음에 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공유 앱에서 그녀의 아이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습니다. 언니는 인천에 살았습니다. 저는 민혁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스토리가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오늘의 저녁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파스타 사진. 업로드 시간은 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산사에게는 이 개인 사정지라고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성수동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자주 올리는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다혜와 민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겼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이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다혜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성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가끔 어깨가 불이 텄습니다. 다혜는 민혁의 팔을 툭툭 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민혁은 웃으며 다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회성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찍혔습니다. 얼굴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뭐 했어?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쉬어. 응. 다혜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절차. 상간자 소송. 여러 법률 사이트를 읽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 호텔 출입 기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그걸 확보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민혁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한강 야경, 북촌 한옥마을, 을지로 골목. 모두 서울 시내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11시에 올린 스토리. 강남 어딘가의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사진. 좋은 하루의 마무리라는 글. 저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확대해서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특정 브랜드 로고가 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강남역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다혜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녀는 강남역 인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호텔 출입 장면. 가능하다면 영상. 그리고 변호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 리뷰를 읽었습니다. 상담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이번 소송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강남의 한 빌딩실 2층에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 깔끔한 인테리어. 책장에는 법전이 빼곡했습니다. 증거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인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텔 출입 기록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불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판례를 보여줬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5입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4, 6에서 3, 7 정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호텔 증거 확보되는 대로 연락주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혁의 인스타그램 알림을 켰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알 수 있도록.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다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피부과 관리 받으러 가. 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30분 전 올라온 사진. 강남 호텔 라운지에 커피 한 잔, 오후의 여유라는 글고.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그곳. 저는 회사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3시 20분. 로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은편 카페로 갔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텔 정문이 덕면으로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다혜와 민혁, 나란히 걸어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면 입구, 시간 표시 3시 52분.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 한쪽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프런트 데스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혜는 그의 팔에 살짝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층수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12층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두 사람의 뒷모습. 닫히는 문, 층수 표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로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속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체크인하는 커플,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듯한 남자들, 여행 가방을 끄는 가족. 오후 7시 1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다혜와 민혁이 나왔습니다. 다혜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혁의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다혜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녹화했습니다. 오후 7시 14분. 3시간 22분.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결정적 증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인가요? 네, 입장부터 퇴장까지. 시간 기록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얼굴. 집에는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다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 일 처리하고 왔어.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혜는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모든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동영상, SNS 대조표, 위치 기록, 메시지 캡처.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날짜를 체크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인정은 확실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상간자에게 2천에서 3천 정도 예상됩니다. 배우자는요? 배우자에게도 청구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3, 7 정도 예상됩니다. 진행해 주세요. 먼저 상간자인 최민혁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의사를 통보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언제 이야기할 예정인가요? 소송 시작되면 하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내용 증명 발송하고 상대 반응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혁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거절해 주세요. 금액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삭제되었습니다.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2주 뒤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최민혁. 청구 금액 3천만 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다혜는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더를 열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결혼식 포토존. 다혜와 민혁.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알고 있어? 다음 사진. 청수동 카페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다음 사진. 거리를 걸으며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사람. 다음 영상.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 다음 영상. 3시간 뒤 나오는 두 사람. 다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이건 최민혁.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11월 16일 결혼식에서 만났고 그 뒤로 적어도 12번 만났어. 호텔은 5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호사 선임했고 민혁한테 위자료 소송 걸었어. 곧 재판 시작돼. 도윤아, 잠깐만. 이야기 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다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여서 호텔 5번이 한순간의 실수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재산 분할이랑 절차 관련해서. 도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혜는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짐 싸 비번주 안으로 나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다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훈념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소장 접수 일주일 후 민혁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2천만 원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금액이 나쁘지 않은데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준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는 조용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달랐습니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최민혁이라는 이름이 상간자로 법원 기록에 영구히 남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사흘 만에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 친정어머니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미안하다. 다닙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 다혜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괜찮습니다. 다혜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잘 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다혜의 화장품이 있던 화장대, 그녀의 옷이 걸려있던 옷장, 모두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2주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 민혁이 앉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상, SNS 기록, 위치 정보. 하나씩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결혼식 포토전 사진, 카페에서 손잡은 사진, 호텔 입구 영상, 3시간 뒤 나오는 영상.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의 진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륜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겼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본인 진술하시겠습니까?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혜 씨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반지도 안 끼고 있었고 본인도 싱글이라고. 김태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민혁과 다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복구한 메시지였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오늘은 늦게 오래? 야근한다고 했어.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판장이 퇴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부는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일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당신 일은 제 상관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판결 나올 겁니다. 승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혁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팔로워 수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쳤습니다. 몇 개의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최민혁 불륜 소송, 결혼한 여자랑 바람났다가 고소당한 포토그래퍼.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민혁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민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절차가 끝났다는 느낌.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도윤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정말 호텔 5건이 한순간인가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도, 제 아내도.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였습니다. 도윤, 판결 났다고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 서류 다음 주에 보낼 때? 도윤아, 정말 다시 생각해볼 수 없을까? 없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울고. 그건 내 몫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아닌 한강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난간을 기댔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조용히.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혜와의 결혼, 민혁과의 싸움, 변호사, 법정, 판결문. 그리고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다혜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기념일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지우고 나니 앨범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차갑고 쓸쓸하지만 확실히 자유로웠습니다. 이번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7, 3, 아파트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다혜는 예금과 차를 가져갔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면서 다혜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그렇게 살지 마고 그냥 앞으로 잘 살아.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어. 그건 진심이야. 나도 알아. 건강해. 좋은 사람 만나고. 너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혜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1월의 추운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다혜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화장대를 치웠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쿠션을 버렸습니다. 함께 찍은 액자도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집은 말끔했습니다. 텅 비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2월 초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안실장으로 올라가는 거 어때? 연봉도 오르고.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회야. 요즘 내가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일에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의 데이터와 코드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뒤 승진을 수락했습니다. 새 직책과 함께 새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찬이 큰 반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저는 문득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의심, 조사, 증거 수집, 재판, 이혼.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일들을 해냈을까? 차가운 머리로 흔들림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도윤 씨, 위자료 입금 확인됐습니다. 최민혁 씨 측에서 전액 송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민혁 씨가 제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던데요. 뭔가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사과. 그게 제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도 대가를 치렀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내세요. 혼자 사는 법에 대한. 아,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좋더라고요. 네, 괜찮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4월 어느 날 친정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아, 다혜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 탓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다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너도 건강해라. 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혜의 고통.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초, 저는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강동이 아닌 다른 동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 나포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은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소파.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공간.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빛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5월 15일 새집 첫날. 고요하다. 외롭지 않다. 괜찮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6월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보안 컨퍼런스. 다녀올래? 일주일 정도. 네, 다녀오겠습니다. 출장은 신선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다른 공기.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박도윤이었습니다. 보안 전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마지막 날 밤, 호텔 옥상가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신도, 복수도, 이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하나의 챕터일 뿐이라는 것을. 귀국 후, 저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운동. 출근. 업무. 퇴근. 저녁 식사, 독서. 취침. 주말에는 전시회를 갔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도윤아,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편해 보여. 그런가. 저는 웃었습니다. 편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했습니다. 7월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혜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를 받아 들고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다혜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도윤아. 응. 잘 지내? 응, 너도.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은 조용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진짜 끝, 그리고 진짜 시작. 저는 메일을 마저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자유롭다는 느낌. 괜찮다는 느낌.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강을 걸을 계획이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배신 후에도, 복수 후에도, 이별 후에도. 그리고 저는 잘 살아갈 것이다. 올바르게, 담담하게, 나답게.